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회고사 마지막 수업이네요. 약속한 대로 열화학은 쌤이 최선을 다해서 스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화학, 연력학인데 연력학을 빼고 열화학만 하는 걸로 해봅시다. 네, 그래서 첫 페이지도 넣어놓은 이유는 열화학이다. 제목 보여주려고 넣은 거예요. 쌤이 넘어갈게요. 뒤에도 쌤이 꾹 참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9페이지 열화학에 대해서 해봅시다. 네, 열화학에 대해서 해봅시다. 열역학, 열화학이라는 부분은 화학이든 뭐든 반응을 하면 혹은 먼 일이 생기면 열은 꼭 출입한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땀 나잖아요. 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운동, 화학 반응에는 반드시 열이 출입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적으로 다룰래, 화학적으로 다룰래. 근데 결국 두 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는 역학을 빼고 화학만 다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걸 다루는 제일 기본이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쌤 앞에 다 뛰어넘은 것 중에 하나만 그냥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갑시다. 요거를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하려면 앞에 내용을 모두 설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넘어왔으니까 하나만 받아봅시다. 델타 E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요, 내부 에너지. 정확하게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건데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부 에너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서 변화량으로 안다. 요렇게 먼저 하나. 됐어요? 이거는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가 앞에를 안 했으니까 몰수 곱하기 여기는 일정 부피가 일정할 때 열 용량, 여기는 온도 변화.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요것만 알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부 에너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엔탈피로 표현해요. 됐나요? 그래서 엔탈피라는 게 보이면 H라고 쓰거든. 이거 엔탈피가 보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그냥 에너지를 나타내는 화학의 다른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엔탈피 변화 요런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일정 부피를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요. 화학에서는. 왜냐면 그만큼 벽이나 이런 거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일정 압력으로 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에 하나만 알아주세요. 그럼 요런 관계가 성립해요. 델타 E는 지우개. 요거는 그냥 빼고 갑시다. 무리하지 않게요. 하여튼 요것만 일단 머리 한번 넣어봐 주세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열화학 배울 때. 그래서 밑줄. 일정 압력 하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열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량, 반응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열량, 이 열 자체를 에너지로 다룬다는 거죠. 열을 우리는 에너지로 다룬다. 이런 내용입니다. 열을 에너지로 다룬다. 됐나요? 어떻게 나타낼래요? 이거는 이렇게. 요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앞에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역시 이거예요. 오케이. 엔탈피는 에너지로 하겠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량밖에 못 다룬다. 됐죠? 그래서 요거 별표 치든 어떻게 좀 해줄까요? 요거 하나만 알면 끝. 요렇게 엔탈피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을 거거든. 생성 엔탈피, 연소 엔탈피, 요런 게 있을 텐데 그것만 알면 오늘은 끝나요. 100%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엔탈피 변화를 구하래. 누가 너보고 엔탈피 변화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생성물에서 뒤에 거잖아. 화학 반응식 있으면 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만들어져서 C 더하기 D가 조금 더 기교를 부립시다. 요러면 우리 항상 이기에 발생하는 열이 얼마나 한지는 뒤에 걸로 구하면 된댔어요. 그러니까 생성물 빼기 반응물이라고. 그래서 얘의 생성 엔탈피 더하기 얘의 생성 엔탈피의 2배에서 얘의 생성 엔탈피의 3배 더하기 얘의 생성 엔탈피를 뺀다고. 다시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다. 알아주세요. 다시 무조건 이래요. 이거 예외가 딱 3개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해줄까? 결합 에너지, 연소 엔탈피.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인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다룰 거는 무조건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돼요. 항상 뒤에서 앞을 빼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딱 2개 있어요. 결합 에너지. 됐어요? 그거랑 연소 엔탈피는 요걸 거꾸로 한다. 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됐죠? 알아둡시다. 요건 일단 알아둡시다.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면 됐어요? 써줄까? 여기 있을 때. 반응 엔탈피.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면 즉 요 반응에서 열이 얼마나 출입했니?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었니라고 물어보면 항상 생성물 엔탈피에서 반응물 엔탈피를 빼면 돼요. 요 이름들이 바뀌는 것만 나중에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뭐냐면 열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을까? 내가 만지는 건 항상 주의예요. 그래서 열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얘가 반응하면서 열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열이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내놨으니까 내려갔겠죠. 됐나요?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다시 결과적으로 내려간 거. 요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 가지고 간 거죠. 열이 곧 에너지라고. 에너지를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더 위로 가겠죠. 됐나요? 이게 흡열 반응이에요. 결과적으로 위로 간 게 흡열 반응이에요. 됐어요. 그럼 내가 주변의 열을 가져갔으니까 주위 온도는 요 있는 걸 밑으로 끌까요? 주위 온도 내려가죠. 얘는 내가 열 내놨으니까 상승하죠잉. 알아두세요. 발열 반응이면 주위 온도 상승, 델타 H 음수. 흡열 반응이면 주위 온도 내려가고 델타 H 양수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지금 최대한 스근하게 가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볼게. 엔탈피가 뭐야? 라고 물으면 에너지인데 우리는 열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쌤 열은 에너지 맞아요. 화학 기준에서는 맞다잉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얼마나 변했니? 는 생성물 엔탈피에서 반응물 엔탈피를 뺀다. 그게 내가 반응했을 때의 에너지 변화, 반응 엔탈피다. 그러면 발열이면 기준보다 내려가지, 내놨으니까. 흡열이면 올라가죠. 빨아들였으니까. 이제 열화학 반응식 해볼게. 우리가 원하는 화학식을 쓰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때 열이 얼마나 출입했니? 이거예요. 됐나요? 열을 뺀 화학 반응식은 요게 없는 거지. 요게 없지. 요게 없으면 화학 반응식이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는 분수나 소수가 개수로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근데 열화학 반응식은 분수나 소수가 있어도 돼. 됐지? 이 뒤에 하나 보여줄게. 여기는 나와 있는 게 보자. 소수가 나와 있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소수가 요렇게 분수가 있어도 상관없어. 열화학 반응식은 이걸 물을 때는, 따를 때는 안 돼. 됐지? 그럼 이제 반응 엔탈피의 종류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요. 엔탈피의 종류가 생성 엔탈피도 있고 분해 엔탈피도 있고 중화 엔탈피도 있는 거지. 말 그대로예요. 생성 엔탈피는 네가 원하는 화합물 1몰이 생성될 때 엔탈피요. 됐어? 만약에 물이라면 요거는 물의 생성 엔탈피일까? 절대 아니에요. 왜? 네가 원하는 게 물이었으면 물이 1몰 생성될 때 에너지라고. 근데 어디부터 생성돼야 돼? 성분 원소로부터. 이거 꼭 알아둘까? 즉 누가 물도 아니네.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증기가 1몰 생성될 때 어디로부터? H랑 O의 성분 원소 H2랑 O2지. 가장 안정한 상태. 둘 다 가장 안정한 상태는 좀만 넓게 쓸게. 둘 다 가장 안정한 상태는 H2 가스지. 그리고 O2 가스라고. 얘를 1몰 만들려면 수소는 몇 몰 있어야 돼? 1몰 있으면 2개잖아. 산소는 2분의 1몰. 요게 생성 엔탈피라고. 생성 엔탈피 기호는 델타 HF라고 써. 됐을까? 그럼 분해 엔탈피는 거꾸로야. 거꾸로야. 여기 화합물 1몰이 아까 만들어진 화합물 1몰이 성분 호돈소로 분해될 때 엔탈피라고. 됐어? 요거 알아두면 돼. 됐어? 요런 것들 챙겨두세요. 그러니까 생성 엔탈피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주면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알겠지? 이 화학식을 써놨고 뭐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 중화 엔탈피 등등등을 주고 계산해보라 하겠지. 그러니까
요런 말들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식으로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식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됐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그러니까 다 까먹어도 좋아. 하지만 생성 엔탈피, 그리고 앞에서 했던 반응 엔탈피, 그리고 하나 더 연소 엔탈피. 뒤에 나올 거예요. 결합 엔탈피. 요거까지는 무조건. 쌤은 요거 건들 거예요. 됐어? 요거 건들 거야. 어떤 물질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열량. 다시 어떤 물질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예를 들어서 물의 연소 엔탈피 묻기가 쉽진 않겠지만 뭐 해볼까? 연소시킬 만한 게 뭐 있죠? 메테인 연소시킵시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의 연소 엔탈피를 물었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물질 1몰 CH4, 메테인은 가스 상태거든. 얘 1몰을 완전 연소시켜보세요. 연소시킬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죠. 산소 기체. 반응시킬 때 연소 엔탈피. 완전 연소되면 C는 CO2가 되고요. H는 뭐 돼? H2가 돼요. 되나요? 가스인지 리퀴드인지가 헷갈리는데. 선생님 가스라고 해볼게요. 이거 헷갈려요. 됐어? 그러면 해볼게요. C가 완전 연소해서 CO2 되면 몇 몰 생겨요? C가 하나니까 1몰이죠. H 4개니까 요 4개 만들어 보세요. 됐나요? 이럴 때 산소 몇 개인가요? 2개. 여기 2개죠. 여기 1개짜리 2개씩 4개죠. 4개 만들어 보세요. 이게 CH4 연소 엔탈피 식이요. 됐나요? 누군가가 너에게 연소 엔탈피를 주고 아까 반응 엔탈피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꾸로 이랬잖아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원래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되는데 연소 엔탈피를 주고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면 됐어? 생성물이 아니라 반응물의 시그마,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에서 빼기 시그마 생성물의 반응물 빼기 생성물의 연소 엔탈피. 요거 지금은 잠깐만 외워두세요.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 거거든. 지금은 만약 생성 엔탈피를 주고 니한테 반응 엔탈피를 물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시그마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무조건 생성물에서 빼면 된다니까. 빼기 시그마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이게 반응 엔탈피일 거라고. 어떤 화학식을 줬을 때 반응 엔탈피는 이럴 거라고요. 됐나요? 그냥 좀 더 아주 100% 직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느낌이면 돼요. 생성 엔탈피 봐. 내가 원하는 게 뒤에 있었지. 연소 엔탈피 봐. 내가 원하는 게 앞에 있지. 그러니까 CH4의 연소 엔탈피 구하라면 앞에 있잖아. 생성 엔탈피 구하라면 내가 원하는 물의 생성 엔탈피가 물이 뒤에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대일 거다. 요런 느낌 정도만 가지면 돼. 요런 말들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헤스의 법칙 봅시다. 이제 우리가 모든 계산은 헤스의 법칙으로 할 거예요. 됐어? 헤스의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수학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응 전후만 똑같으면 됐어? 여기 밑줄 끌래? 경로에 관계없이 엔탈피가 일정. 경로에 상관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CO2가 되는 반응이면 한 번에 완전 연소시켰든 중간에 일산화탄소가 생기고 완전 연소됐든 경로에 관계없이 시작과 끝만 같으면 요 에너지는 무조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의의는 이거죠. 얘를 완전 연소시킨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일산화탄소는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일산화탄소에 만약에 반응 엔탈피가 알고 싶다 할 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됐나요? 화학 반응식을 조립해서 얘만 만들면 돼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요? 쌤 조금 힌트를 줄게요. 끝까지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 힌트를 줄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 자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모르는 이 자료를 구해라고 하면 화학 반응식이 여기만 나와주면 돼요. 조금의 팁을 주자면 이거 볼래요? 쌤 조금 더
같이 해볼까? 여기 얘 있잖아. 같은 개수 1이니까 뭐 됐고, 봐, 얘는 오른쪽에 있죠, 얘는 왼쪽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델타 H1은 빼기가 될 거예요, 분명히. 됐나요? 그 다음 또 건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쌤이 푸는 방식이요. 그 다음 이거 한번 볼래요? CO2 볼래요? 쌤 왜 딴 것보다 이거 먼저 건드려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O2 봐봐, O2는 계속 반복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건들기가 쉽지 않다고. 혼자 있는 것부터 건드려야지. CO2 보세요, 얘 오른쪽에 있죠? 얘도 오른쪽인데 그러면 부호는 같을 거예요. 근데 얘는 1인데 얘가 2죠. 그러면 분명히 2 2배 해서 더해줄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은 뭐 수소나 물 보면 되겠죠. 물은 여기밖에 없죠. 볼까요? 물 한번 볼까요? 여기. 나는 오른쪽인데 얘도 오른쪽에 있죠. 그럼 부호는 같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3이죠. 얘 4배의 델타 H 쓰일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틀림없이 얘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델타 H1 빼볼게요. 쌤이 검산을 해주는 거예요. 빼볼게. 델타 H1이 요 식이죠. 얘를 빼보세요. 그러면 좌우가 바뀌죠. 해볼게요. C2H5OH. 쌤 이러면 절대 안 돼. 상태만 좀 생략할게요. 너무 많이 써야 돼갖고. 거꾸로니까 2C 더하기 3H2 더하기 2분의 1 O2인 건 이해되나요? 지금 빼기라서 좌우를 바꿔 쓴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H2 처리해볼게요. 요 H2가 이거니까 2배 하면 되죠. 2C 더하기 2O2가 2CO2. 그 다음은 3H3. 얘를 3배 하래. 3H2 더하기 2분의 3 O2. 이게 3H2. 이제 다 더하면 되죠. 얘도 빼기인 걸 이미 사전에 처리했으니까 그럼 분명히 해결돼요. 여기 봐봐. 2분의 3, 여기 2분의 1 있죠. 2분의 1이랑 날려보세요. 그럼 1이죠. 그럼 3, O2죠. 얘까지 있으니까. 됐나요? 여기 C2H5OH 하나 있고요. 맞나요? 그 다음은 3H2 날라가죠. 됐나요? 그 다음은 남은 건 여기 2CO2 더하기 3H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조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조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 계산이 이거고. 이해될까요?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돼요. 요 정도 수준까지 물을게요.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그 다음은 하나만 더 다뤄봅시다. 표준. 2개 더 다룰게. 요거. 표준만 다뤄봅시다.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냐면 아까 우리 생성 엔탈피 했죠? 뭐였죠? 그치? 1몰 생성될 때 어디로부터? 호돈수 물질 가장 안정한 데로부터 원소로부터 1몰 생성될 때. 근데 앞에 표준이란 말이 붙이면 기호로는 도트를 붙여주면 돼요. 됐나요? 다 도트 하여튼 표현이 되게 다양한데 붙여주면 돼요. 됐죠? 근데 표준이란 의미 연력학에서 표준을 이해해 봅시다. 요것도 교재마다 좀 달라요. 25도씨 1기압이라는 데도 있고 1기압으로만 주는 데도 있고. 됐나요? 우리는 25도씨 1기압으로 해봅시다. 다시 표준이란 말을 붙으면 온도 압력을 준 거예요. 됐죠? 요것 말면 돼요. 수용액이 1몰이란 건 나중에 필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표준 생성 엔탈피. 원소는 원소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죠.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드는 게 생성 엔탈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이에요. 0. 원소의 종류가 하나면 생성 엔탈피는 0이다. 다시 원소 호돈소 물질은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다. 요 2개만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건 아까 했던 식에 도트만 붙여준 거예요. 넘어갈게요. 요 말 잘 이해해 보세요. 요 말 잘 이해해 보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생성 엔탈피를 화학식으로 써보세요. 연소 엔탈피를 화학식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걸 알게 될 겁니다. 아까 결합 에너지 쌤이 뭐라고 했던 말 기억나나요? 딴 건 모르겠고 만약 얘로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요? 반응물에서 생성물 빼요?
그렇지. 얘의 반응 엔탈피를 구해라고 하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면 돼요. 됐을까요? 됐죠? 여기 있죠. 반응물의 생성물. 요건 하나 외워두세요. 됐어요. 이제 정의를 알려줄게요. 왜 그렇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합 에너지의 정의에서 보면 이 말이 앞에 와요. 결합을 끊거나 생성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인데, 즉 여기 보세요. HCl을 다 끊어낼 때, HCl이 앞에 있는 거지. HCl을 다 끊어낼 때 방출하는 흡수하는 왜냐면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더 안정하니까. 됐나요? 이렇게 HCl 얘를 이렇게 끊어낼 때, 맞아. 결합 이렇게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안정해서 더 낮은 에너지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끊으면 더 높아지겠죠.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됐어요? 그게 결합 에너지예요. 혹은 떨어져 있던 게 붙으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라고 표현해도 돼요. 됐나요? 요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항상 양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요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됐을까요? 다시 요거 얘도 실제로는 HCl의 결합 에너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2배가 되어 있으니까. CO2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면 CO2로 존재하던 걸 어떻게? C랑 O 2개로 끊어내는 에너지. 이게 결합 에너지요. 이때 흡수하거나 C랑 O가 떨어져 있던 게 붙으면서 내는 에너지. 요거라고 보면 돼요. 됐나요? 여기 E1, E2, E3가 뭘 의미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됐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정의랑 요것만 알면 돼요. 됐나요? 쌤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 네, 고생했습니다.